안녕하세요. 외도회복TV입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사람, 회사 단톡방에서 한두 번 말을 주고받던 동료, 가끔 커피 한 잔 나눴던 그 사람, 그 모든 시작은 그렇게 작고 평범하게 시작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별다른 감정은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한마디가 마음에 담았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죠. 그 한마디, 그 한 말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시작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젖히고 그 작은 틈으로 관심과 감정이 스며들 것이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분류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거창한 유혹이 아니라 작은 틈의 반복으로. 처음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싶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 마음을 공감해 주는 사람. 그런데 그 공감이 쌓이면 어느새 배우자보다 더 편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마음이 두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해요. 문제는 그 누구도 자신이 불륜을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리 없지.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담을 해보다 보면 모두가 같은 패턴으로 무너집니다. 다만 시기와 속도만 다를 뿐이에요. 한순간의 유혹으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관심과 반복된 대화, 그리고 이해받는 느낌, 그 모든 게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인간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 흔들림을 붙잡지 않으면 그건 금세 관계의 불씨가 됩니다. 배우자의 분류는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쌓여온 공허함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공허함은 채워준 누군가에게 감정을 빼앗기면서 시작됩니다. 불륜의 시작은 늘 조용하게 시작돼요.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폭발적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아이가 울고 신뢰가 무너지고 남는 건 후회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작은 틈이 어떻게 불륜으로 이어지는지를 실제 상담 현장에서 봤던 5가지 패턴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적 공감의 틈. 모든 불륜의 시작은 감정의 틈새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거예요. 그 틈은 대부분 배우자에게서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에 생깁니다. 한쪽은 늘 지쳐있고 한쪽은 말해도 들어주지 않고 하루하루 쌓여가는 무관심 속에서 사람은 결국 나를 이해해주는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타나요.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교회나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처음엔 단순한 대화였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 되어버려요.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사람은 나를 봐주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봐 주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 감정의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은 아주 작지만 한번 열리면 다시 닫기가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그냥 위로받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어느새 기다림이 되고 기대는 의존이 됩니다. 하루가 지나면 그 사람의 연락이 궁금해지고 문자가 오지 않으면 괜히 허전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감정적인 외도가 시작이 돼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직 손도 잡지 않았는데요. 그냥 친구처럼 지낸 건데요. 선은 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 그냥이라는 말 안에는 이미 수많은 감정의 교류가 담겨 있어요. 그건 단순한 우정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순간 이미 선은 넘어간 거죠. 사람은 누구나 공감을 원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공감은 방향을 잘못 만나면 유혹이 됩니다. 그 공감이 배우자에게로 향할 때는 관계를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향할 때는 관계를 무너뜨리죠. 불륜의 씨앗은 바로 여기에 심어집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공감, 지친 마음에는 사랑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그게 바로 감정적 공감의 틈이죠. 불륜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순간입니다. 둘째, 반복되는 메시지 관심의 교환. 처음에 그냥 안 보였어요. 오늘은 좀 괜찮아요? 점심은 드셨어요? 그렇게 시작되는 대화가 하루에 한두 번이 되더니 이제는 서로의 하루를 보고받는 일상이 되어버리죠. 문자는 가볍지만 그 안엔 관심의 무게가 들어있어요. 그 관심은 점점 더 깊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죠. 사람은 누군가에게 계속 말을 걸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이미 감정이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정서적 연결의 확인이 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예뻐 보여요? 이 시간에 아직 일하고 있네요. 대단해요. 그런 사소한 말들이 쌓여서 서로만 아는 언어의 세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둘은 점점 더 솔직해지죠. 요즘은 그 사람 없으면 허전해요. 그 사람에게 문자 오는 게 하루의 위로예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감정의 중독이 시작된 상태죠. 불륜의 대부분은 이렇게 메신저 속에서 자라납니다. 단 한순간 그 한 줄의 문자가, 단 한 번의 그 답장이 그 사람을 계속 떠올리게 만들고 결국 그 생각이 마음을 점령하죠. 처음엔 대화가 즐거워서였는데 나중에 그 대화가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연락이 와야 마음이 놓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메시지를 확인해요. 그게 바로 불륜의 전조입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냥 대화일 뿐이야. 그 사람은 좋은 친구일 뿐이야. 하지만 진실은 다르죠. 그 좋은 친구라는 단어 속에 이미 감정의 불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메시지 하나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냥 보고 싶어요. 그 한 문장이 불륜의 문을 완전히 열어버립니다. 불륜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수백 번의 메시지와 관심의 반복으로 몸보다 먼저 습관이 마음을 붙잡는 것. 그게 바로 불륜의 두 번째 시작점이에요. 셋째, 배우자에 대한 불만의 공감. 모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올 경우가 많죠. 내 말은 듣지도 않아. 나 혼자 애쓰는 것 같아. 요즘은 그냥 피곤해. 대화가 피곤해.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여줍니다. 아, 그럴만해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참고만 살면 너무 힘들죠. 이 말들이 이해와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위로는 배우자를 밀어내는 힘으로 바뀌어요. 공감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마음편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날 비난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너무 편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해주는 건 이해가 아니라 동조죠. 동조. 불만에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옮겨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바로 관계가 기울기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하소연한 거였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하소연이 반복될수록 그 속엔 배우자에 대한 감정적 분리가 자리 잡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배우자는 내 마음의 대화 상대가 아니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 채워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를 위로하고 내 편이 되어주고 배우자보다 내 마음을 더 이해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이 옮겨가는 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자, 이 시점이 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외롭고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 이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인간적인 위로야. 그렇게 이해라는 단어로 감정을 포장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결국 그건 정당화의 시작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그 불만에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여 줄 때 그 순간부터 마음의 방향은 완전히 바뀝니다. 불륜은 그렇게 깊어져요. 공감이 사랑으로 착각되고 이해가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그러나 운명이 아니고 상처와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시일 뿐이죠. 넷째, 물리적 단둘의 시간. 감정의 연결이 깊어지면 사람은 결국 만나고 싶어집니다. 문자로는 부족하고 목소리를 듣고 싶고 표정을 보고 싶고 같은 공간에 웃고 싶어집니다. 처음에 명분이 있었어요. 업무 미팅, 봉사활동, 프로젝트, 아이 학교 행사. 그냥 일 때문에 만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자리였어. 하지만 사실 그 어쩔 수 없음 속에는 이미 기대감이 숨어있죠. 처음 마주 앉을 때는 어색합니다. 괜히 시선을 피하고 말투를 조심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어색함이 오히려 설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설렘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선을 넘게 돼요. 한 번의 점심, 한 번의 커피, 그 다음은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끝나면 둘만의 대화가 길어지고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가죠. 그때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아무 짓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죠. 감정이 먼저 무너졌다면 행동은 이미 예고된 결과예요. 둘만의 공간, 둘만의 분위기, 그 안에서 긴장은 사라지고 위로의 온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마음을 녹여요. 이 사람이 날 진심으로 아껴주는구나. 그 착각이 사랑처럼 느껴지는 순간 불륜의 문은 완전히 열립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건 아무도 그걸 죄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남편과 있을 땐 이런 설렘이 없었어.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이미 현실의 경계는 무너진 거죠. 불륜은 절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만의 시간이 익숙해진 그 순간 이미 그건 시작된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죠. 이건 우연이야. 다음엔 안 이럴 거야. 하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그건 마음이 이미 허락된 필연이에요.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관계는 멈추기가 어렵죠. 만남이 깊어질수록 둘만의 시간은 비밀이 되고 그 비밀은 점점 더 짜릿해집니다. 그 짜릿함이 중독이 되고 그 중독이 결국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마지막 다섯째, 경계가 사라진 순간. 모든 불륜의 마지막 단계는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이때 사람은 더 이상 잘못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건 그냥 친구야. 그럴 리 없어.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사실 이미 경계는 무너진 거예요. 사람은 죄책감을 느낄 때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그래서 합리화를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배우자 때문이야.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 거야. 우린 그냥 마음이 통했을 뿐이야.
이런 말로 스스로의 죄를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현실의 도피, 감정의 착각,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의 포기예요. 경계가 무너진 사람은 결국 옳고 그름보다 느낌을 선택합니다. 이성이 멈추고 감정이 판단을 대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은 행복하고 싶어. 그 한마디가 이제 모든 걸 무너뜨리죠. 그때부터 거짓말이 시작이 돼요. 숨기고 감추고 핑계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해요. 왜냐하면 이미 도덕보다 감정이 더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 감정의 무게는 달콤하지만 그 감정의 끝은 언제나 쓰리쓴 현실이에요. 불륜의 끝은 언제나 같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버려지고 누군가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모두 이렇게 말해요. 처음엔 이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에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관심, 반복된 대화, 감정의 공감, 단둘의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선이었다는 걸 단지 외면했을 뿐이에요.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잃은 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정, 그리고 신뢰입니다. 불륜은 결국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처럼 느껴지는 착각이 만들어낸 감정의 환상이죠. 경계가 무너진 그 순간부터 사람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파괴의 이름으로 포장된 고통의 시작이에요. 불륜은 한순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대한 폭풍처럼 갑자기 덮치는 게 아니라 작은 바람 하나가 매일매일 조금씩 흔드는 거예요. 그 바람은 공감이 되고 그 공감은 대화가 되고 그 대화는 기대가 되고 그 기대는 결국 선 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요. 삶이 버겁고 외로움이 길어지면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파고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멈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모든 걸 갈라놓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엔 위로였어요. 그냥 이야기 상대였어요.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 모든 말 속에는 이미 선택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이건 사랑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책임 없는 감정의 도피일 뿐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과 방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짜 회복은 그 방향을 다시 배우자에게 돌리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륜이 관계를 깨뜨렸다면 회복은 정직함과 용기로 다시 쌓는 거예요. 혹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외로웠고 그만큼 누군가의 이해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외로움을 잘못된 선택으로 채우면 그 외로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불륜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결핍이 만든 환상이에요. 진짜 사랑은 유혹을 이겨내며 지켜내는 것이죠. 무너진 가정도 잃은 관계도 다시 세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